네, 이번 순서는 매우 특별한 여행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과 왕비가 착용했었던 전통 복식과 양반가 복식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궁중 복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 문양이나 디자인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또 그 시대의 리더들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수행했었는지 복식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복은 우리 고유의 전통 의상을 이르는 말인데요. 여러분은 한복하면 어떤 옷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 이제 모델들이 입고 나오는 멋진 한복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반가 남성 및 여성의 한복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외출 시 일관정제, 즉 외출에 만든 의복과 관을 잘 갖추어 착용한 후 집 밖을 나섰다고 합니다. 양반가 남성의 경우 도포와 갓을 착용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남자 모델들이 착용한 옷이 조선시대 양반가 남성들의 흔한 외출 복장입니다. 계속해서 남성 한복을 보고 계신데요. 도포란 양반이나 높은 관직의 남성들이 착용했던 소매가 넓고 긴 겉옷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여성의 한복은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양반가 여성들이 집안에서 착용했었던 한복입니다. 저고리 길이가 많이 짧고 치마가 풍성한 것이 조선 중기와 후기 여성 한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이렇게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입어 얼굴을 거의 가리고 다녔습니다. 다음엔 공주의 결혼식 한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러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은 기럭아범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신랑 신부 한복은 반가에서도 혼례복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보통 신랑이나 신랑의 절친이 혼례식 당일에 기러기 한 쌍을 신부 어머니에게 전달하는데요. 기러기는 부부 금실이 무척 좋고 암컷이나 수컷이 먼저 죽는 경우 평생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신랑이 입은 옷은 청관복입니다. 높은 벼슬을 가진 양반들이 대궐로 들어가서 업무를 볼 때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청은 푸른색을 뜻하고 관복은 업무를 보거나 공적인 일에 입는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신부가 입은 옷은 화롯이라고 합니다. 화롯은 원래 조선시대 공주와 옹주의 대례복이었으나 나중에는 서민의 혼례복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모양은 원상과 비슷하지만 소매가 넓고 붉은색 비단에 다홍색, 남색의 색동과 흰색 한삼을 달고 가슴 등 소매 끝에는 연꽃, 모란 등으로 화려하게 술을 놓았습니다.
오늘 모델이 입은 화롯은 특별히 조선시대 23대 순조의 둘째 딸이었던 도곤공주가 183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년 전 홀렛이 착용한 화롯을 재현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적 관복과 녹원삼을 입은 공주 부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복식은 공주와 부마 부부가 대궐에 가서 왕과 왕비의 문안 인사를 드릴 때 주로 입었던 복식입니다. 왕족은 결혼 후 궁 밖에 살게 되는데 궁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이러한 예복으로 갖추어 입고 임금님이 계시는 대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왕과 왕비의 행차가 시작되는데요. 우선 구금복을 입은 호위무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무관이 착용하는 구금복은 왕도 가끔 착용할 때가 있었는데 군을 시찰하거나 사냥을 나갈 때 입었다고 합니다. 왕이 구금복을 입을 때는 왕임을 나타내는 용보, 즉 용이 수놓아진 둥근 볼을 어깨와 가슴, 등에 부착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은 녹당이인데요. 녹색의 당이와 스란 치마를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당이는 주로 왕비와 궁에서 지체가 높은 여인들의 평상복으로 양반가 여인들에겐 입궐하는 예복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뒤에 드디어 왕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홍룡포를 입고 있는데 홍룡포는 용의 문양이 들어있는 붉은색의 겉옷이라는 뜻으로 포는 남자들이 속 한복을 갖추어 입은 후 입는 겉옷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홍룡포는 왕의 시무복으로 세종 26년부터 조선 말기까지 제도화하여 사용한 포입니다. 그 뒤는 녹원삼이라는 한복을 착용한 모델이 뒤따르고 있는데 원삼은 소매가 넓고 긴 여성의 겉옷을 뜻합니다. 녹원삼 다음은 홍원삼인데요. 녹은 초록색, 홍은 붉은색이라는 뜻입니다. 홍원삼은 조선말 왕비가 황후가 되면서 황원삼을 착용하기 전까지 조선 중엽 이후부터 왕비가 예복으로 착용하던 겉옷입니다. 겨드랑이가 트였고 뒷자락보다 앞자락이 짧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삼의 양 어깨와 소매의 하단, 앞뒤길에 웅북문을 직금하고 소매 끈에는 황색, 남색의 색동과 한삼을 달았습니다. 다음은 노이입니다. 노이는 조선시대의 왕비 및 대비 등 궁중에서 가장 지체 높은 여인들이 입었던 예복입니다. 노이는 금원문에 흉배가 있고 노이대가 있는 왕비의 예복으로 가장 존귀한 옷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와 대한제국 황제가 착용하던 상복입니다. 지금 보시는 황룡포는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시무복을 재현한 옷입니다. 황룡포에 이어 들어오는 왕비는 황원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순종 황제비인 윤황후가 착용하였던 오조룡보가 부착된 황후용 황원삼으로 대한제국식이 황제의 황색 공룡포의 경우와 같이 황후용 예복에 해당하는 황원삼입니다. 왕이 입고 있는 이 옷은 12장복이라고 합니다. 12는 숫자 12를 뜻하며 장은 문양 혹은 문장이므로 12개의 문양이 새겨진 복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12장복은 국왕이 지녀야 할 덕목을 의미하는 12가지의 문양을 옷에 그리거나 수를 놓아 군왕의 위엄과 책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의복입니다. 특별히 이 12장복은 현재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민속문화재 제66호를 재현한 옷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까지 황제, 왕, 왕세자, 왕세손이 입던 예복의 하나인 면복입니다. 이 12장복과 머리에 쓰는 왕관인 면류관과 합하여 면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이를 입은 왕비를 보고 계십니다. 조선 왕실 여성들의 대례복이었던 저기는 왕실의 적통을 잇는 여성인 대비, 왕비, 세자비, 세손빈만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왕실에서도 가장 높은 최고의 여인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인데요. 나라의 큰 행사인 국혼, 제사, 조회 때 주로 착용했습니다. 가장 귀한 옷이었던 만큼 화려한 자수와 금박을 가지고 있어 조선 왕실의 권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기는 꿩무늬를 넣었다는 의미로 치적이라고도 불렸으며 궁중에서 왕비와 왕세자비 등의 대례에 입는 광복 혹은 법복입니다. 꿩은 한국에서 자주 보이는 새로 예로부터 한국인에게 매우 친근한 동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흰색 꿩은 태평성대를 알리는 상서로운 조짐으로 신성시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복식 중에 왕비복인 저기는 138쌍의 꿩을 수놓아 장식한 것으로 민간에서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복식 문양이었습니다. 이때의 꿩은 왕족의 위엄과 권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자,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의 궁중복식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친숙하게 늘 보시던 옷들이었지만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들이 새롭게 다가온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옷, 한복을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화이팅!